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소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공사대장 키스콘 통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란 무엇인지, 키스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의 경우 원도국 공사대장과 하도국 공사대장이 어떻게 다른지, 통보 대상이 아닌 공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통보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스콘 건설공사 통보제도란 원도급에 관한 공사 그리고 하도급에 관한 공사를 각각 원도급 공사대장, 하도급 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키스콘이라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정보통신망에 등록을 하면은 이 공사에 관한 내용이 발주자에게 자동으로 통보가 가도록 하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요 목적은 발주자가 본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원도급과 하도급이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키스콘이 이 공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검증하는 보완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원도급 공사대장과 하도급 공사대장의 공통적으로 공사대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통보가 되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도급의 종류, 원도급인지 하도급인지, 계약 방법,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계약 성질, 착공, 준공, 연원일, 도급 금액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사대장에 들어가고, 공사 개요, 수급업체, 보증금률, 공사대금 수령 여부, 현장 기술인이 누가 있는지, 제하도급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상세한 내용이 다 들어가서 이 상세한 내용이 발주자에게 다 통보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원도급 공사대장 통보 대상은 계약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계약 금액을 계산할 때는 부가세는 포함한 금액이며 관급자재, 즉 지급자재는 당연히 미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원도급 공사 1억 원 이상을 할 때는 공공공사, 민간공사 모두 통보 대상이고요. 1억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비건설공사는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이 비건설공사란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맨 최초 계약은 계약 금액이 1억 원이 아니었는데 변경 증액 계약으로 인해서 1억 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도급 공사대장을 쓸 때 하도급 내역을 쓸 경우 4천만 원 미만의 하도급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도급 공사대장은 그 업종을 불문하고 종합이 받은 원도급 공사, 전문이 받은 원도급 공사 모두 원도급 공사대장을 쓰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도급 공사대장 역시 신규 계약, 변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도급 공사대장입니다. 하도급 공사대장은 계약 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공사는 하도급 공사대장을 통해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가세는 포함한 금액이고 관급 지급자재는 미포함한 금액입니다. 역시 공공, 민간공사 할 거 없이 모두 통보 대상이고요. 4천만 원 이상의 비건설공사는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경 계약으로 인해서 4천만 원 이상이 되면 당연히 통보를 해야 되고요. 이거 역시 주의할 점은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았다. 그러면 원도급 공사대장이 아니고 하도급 공사대장입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았다. 역시 그때도 하도급 공사대장을 쓴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원도급 공사대장과 마찬가지로 신규 변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통보 대상이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가 헷갈립니다. 질문들을 많이들 주시는데요. 첫 번째, 자가공사, 자기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제하도급 공사, 그 다음, 외국에서 하고 있는 공사,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 등 비건설공사, 요것은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자가공사는 왜 아닐까요? 도급계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발주자 원도급, 하도급자
모두 본인이기 때문에 통보 대상이 아니고요. 재하도급 받은 공사는 이게 건산법에서 통보 대상으로 딱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대장 통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외국 공사, 이거는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인 건산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보 대상이 아닌 것이고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공사 등 이런 것들도 각각의 법에 근거한 공사업이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건설공사이기 때문에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키스콘 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불이익이 있습니다. 요새는 뭐 우편도 많이 오고 과태료 맞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키스콘에서는 공사대장을 어느 업체가 쓰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공제조합에서 받아보는 보증정보, 조달청 G2B 정보, 그리고 협회에 실적 신고된 내용 등을 통해서 어떤 업체들이 공사대장을 통보하고 있지 않은지 적출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공사대장 통보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먼저 문서로 시정명령을 보냅니다. 지금 공사대장을 쓰고 있지 않으니까 똑바로 써라. 시정명령을 내보내죠. 그래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과태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 조금 많이 질문이 나오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건산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면허 대여, 재하도급, 일괄하도급 이런 공사는 건설공사대장에 통보를 해야 되나요? 못하죠. 하면 안 되겠죠. 예. 키스콘 공사대장 목적 자체가 발주자한테 원도급, 하도급 공사 내역을 통보하는 취지도 있지만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역시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뭐 당연히 공사대장에 통보를 한다? 말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스콘은 업체에서 받는 정보 말고 공제조합, 협회, 조달청 이런 데서 다 정보를 공유받고 있기 때문에요. 키스콘 미통보 내역을 충분히 적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대장 키스콘 통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